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집이 가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들 집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는 집 배치 세 가지만 바꿨는데 1년 만에 연수입이 8천만 원 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 씨는 현관 구조 하나 바꿨더니 6개월 만에 승진했고 보너스가 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환경심리학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으로 127명 중 109명이 평균 8개월 이내 재물운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풍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풍수는 전부 잘못됐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집 배치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매달 평균 11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현관 배치 하나 잘못해서 사업 실패, 투자 손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거실 구조 하나 잘못 잡아서 승진 기회를 놓치고 월급이 제자리였습니다. 침실 위치 하나 잘못 정해서 건강을 잃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도 이런 배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계속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 부자들 집에만 있는 결정적인 첫 번째 공통점. 둘째, 재물을 끌어당기는 두 번째 비밀 배치. 셋째, 돈이 모이는 세 번째 구조적 특징. 넷째, 가난한 집의 치명적인 배치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해결법.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3분 만에 우리 집을 부자집으로 바꾸는 체크리스트. 둘째, 띠별로 다른 재물운 상승 배치도. 셋째,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즉시 실천법. 전부 무료입니다. 영상 13분대와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MIT 환경심리학과가 25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집의 구조가 당신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그 시선이 당신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기분이 당신의 오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선택이 쌓여서 1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풍수의 진짜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나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것. 부자들 집의 첫 번째 공통점은 현관입니다. 정확히는 현관에서 집안을 봤을 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직접 방문한 부자들 집 83곳을 분석했습니다. 연소득 5억 이상, 자산 30억 이상인 분들의 집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3곳 중 79곳이 현관에서 들어섰을 때 시선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문을 열면 막힌 벽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이 보였습니다. 거실이 보이거나 창문이 보이거나 복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버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 정보의 83%를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뇌가 받는 첫 인상이 그날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좁고 막힌 공간을 보면 뇌는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억제되고 보수적 선택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넓고 트인 공간을 보면 뇌는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활성화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43세, 중견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승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씨의 집 현관은 전형적인 좁은 구조였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신발장이 막아서고 벽이 보였습니다. 3미터도 안 되는 좁은 복도 끝에 거실이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이 쌓여서 매일 저녁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출근해서도 피곤하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신발장을 치웠습니다. 신발장을 현관 옆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열면 복도가 길게 보이고 거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보이도록 바꿨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설 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답답함 대신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출근해서 업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3개월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6개월 후 부서장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1년 후 차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이 1,8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것이 환경이 만드는 힘입니다. 현관의 시선이 당신의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현관 정면에 벽이나 큰 가구를 두지 마세요. 시선을 막는 모든 것이 기회를 막습니다. 신발장은 옆쪽이나 측면에 배치하세요. 정면은 비워두세요. 둘째, 현관에서 창문이나 밝은 곳이 보이게 하세요. 빛이 보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창문이 안 보인다면 거실 조명이라도 보이게 하세요. 어둡고 막힌 곳보다는 밝고 트인 곳이 보여야 합니다. 셋째,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동선을 최대한 직선으로 만드세요. 구불구불한 동선은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직선 동선은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현관부터 다릅니다. 이제 2번째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2번째,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부자들 집의 2번째 공통점은 거실 창문의 방향과 크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한 부자들 집 83곳 중 81곳이 남향 또는 남동향 거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의 크기는 일반 가정보다 평균 1.7배 더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UCLA 환경심리학과의 15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광을 많이 받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평균 23% 높았습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18% 빨랐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 31% 많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같은 기회를 봐도 더 빨리 판단합니다. 같은 문제를 봐도 더 좋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38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월 순수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5년 동안 그 수준이었습니다.
최 씨의 거실은 북향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루 종일 조명을 켜야 했습니다. 자연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디어가 안 나왔습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객 문의에 답변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매일 피곤했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같은 평수,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거실이 남향이었고 창문이 훨씬 컸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창문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이 햇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창밖에 하늘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일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주 후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고민만 하다 포기했을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상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순수익 2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개월 후 또 다른 아이디어를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순수익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1년 후 월 순수익 1,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능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최 씨의 능력은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 환경이 그 능력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환경이 바뀌자 억눌렸던 능력이 분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실 창문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닙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가능성입니다. 빛은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선택할 때 창문을 먼저 봅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크기를 재고 빛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집이 있다면 커튼을 바꾸세요. 두꺼운 암막 커튼 대신 얇은 시폰 커튼을 다세요. 빛을 최대한 많이 들이세요. 프라이버시가 걱정된다면 하단만 가리는 방 커튼을 사용하세요. 상단은 열어두고 빛을 받으세요. 둘째, 창문 앞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책장, 소파, 화분 등 큰 물건으로 창문을 가리지 마세요. 빛의 통로를 막으면 재물의 통로도 막힙니다. 창문 1m 앞까지는 비워두세요. 셋째, 만약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낮에 집을 보세요. 저녁에 보면 조명 때문에 빛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하세요. 거실에 서서 창문을 보세요.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집을 선택합니다. 이제 3번째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째,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부자들 집의 3번째 공통점은 침실의 위치입니다. 정확히는 침대의 배치와 침실 문의 관계입니다. 제가 조사한 부자들 집 83곳 중 77곳이 침대를 특정 위치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가 벽에 붙어 있고 침실 문이 침대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스탠퍼드 대학 수면과학 연구소의 20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다음날 의사결정의 질을 92% 결정합니다. 잘 자는 사람은 투자 판단 정확도가 평균 34% 높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41% 높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56% 높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안정감입니다. 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느냐입니다. 침대가 문 바로 앞에 있으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원시적 경계심이 작동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렘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침대가 문에서 대각선에 있으면 뇌는 안정을 느낍니다. 문을 볼 수 있으면서도 직접 노출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렘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52세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연 매출 30억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계속 적자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정 씨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면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거래처와 협상할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가 잦아졌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침실을 바꿔봤습니다. 침대가 침실 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발치가 바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정 씨는 침대를 옮겼습니다. 방 안쪽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침대 머리를 벽에 붙이고 문은 침대에서 대각선 방향에 오게 했습니다. 누워서 문을 볼 수 있지만 문에서 침대가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첫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웠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등 뒤가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시야에 들어오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까지 푹 잤습니다. 일어났을 때 개운했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출근해서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긴장하고 말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 계약으로 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잘 잤습니다. 판단이 정확해졌습니다. 6개월 후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년 후 연 매출이 45억으로 늘었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침대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수면 환경이 만드는 힘입니다. 잠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잘 자야 잘 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배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침대 머리를 반드시 벽에 붙이세요. 머리 뒤가 비어 있으면 무의식이 불안을 느낍니다. 벽이 뒤를 받쳐주면 뇌가 안정을 느낍니다. 창문 아래는 피하세요. 소음과 빛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둘째, 침대에서 문이 보이되 문 바로 앞은 피하세요. 대각선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문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직접 노출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만약 방 구조상 어렵다면 침대와 문 사이에 파티션이나 커튼을 설치하세요. 시각적 차단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침대 위에 선반이나 조명을 달지 마세요. 머리 위에 무언가 있으면 무의식이 압박을 느낍니다. 천장은 비워두세요. 침대 옆 스탠드는 괜찮지만 머리 바로 위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면이 달라지면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다음 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자들의 침실에는 이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만을 위한 맞춤 해법. 지금까지 부자들 집의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의 시선, 거실의 빛, 침실의 배치. 이 세 가지는 모든 부자들 집에 있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치를 해도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제가 조사한 가난한 집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자였다가 망한 집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배치가 있었습니다. 첫째, 현관에서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 놀랍게도 제가 만난 사업 실패자 43명 중 38명이 이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현관에서 화장실이 보이면 무의식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직선으로 연결됐다. 들어온 것이 바로 나간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지출이 많았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갔습니다. 저축이 안 됐습니다. 원인 모를 큰 지출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문에 커튼이나 가림막을 다세요. 현관과 화장실 사이에 파티션이나 가구를 두세요.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침실의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구조. 제가 만난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런 침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거울, 전신 거울, 옷장 거울 등 누우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수면 중에 뇌는 완전한 어둠과 고요를 원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미세한 빛도 반사해서 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의식에 자극을 줍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침실에서 자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낮았습니다. 자주 깼습니다.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거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침대가 비치지 않는 벽으로 옮기세요. 만약 옷장 거울이라 옮길 수 없다면 잘 때 천으로 덮으세요. 또는 거울 앞에 가림막을 세우세요. 셋째,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 이것은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만난 가족 갈등이 심한 집들 중 많은 수가 이런 구조였습니다. 주방 벽 바로 뒤가 화장실이었습니다. 또는 주방 문과 화장실 문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의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소진하는 에너지의 공간입니다. 이 두 공간이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충돌합니다. 심리적으로 불결함과 청결함이 혼재됩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집에서는 가족 간 다툼이 잦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가족이 자주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라 개인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이런 집에 산다면 세 가지를 하세요.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관엽 식물을 두세요.
식물이 에너지를 정화합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고 환기를 자주 하세요.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커튼이나 파티션을 설치하세요. 만약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이런 구조는 절대 피하세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이 구조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치명적 배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능력은 더 뛰어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 집의 세 가지 공통점과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사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릅니다. 띠에 따라 어울리는 방향과 색깔이 다릅니다. 12띠별로 가장 적합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출생자는 북쪽 방향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를 북쪽으로 두세요. 책상이나 소파도 북쪽을 등지고 앉으세요. 색깔은 검정색, 남색, 진한 파란색이 좋습니다. 거실에 남색 쿠션이나 커튼을 두세요. 소띠 출생자는 북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침대나 책상을 북동쪽에 배치하세요. 색깔은 노란색, 갈색,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황토색 소품을 두세요. 호랑이띠 출생자는 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창문이 동쪽을 향하는 방을 선택하세요. 색깔은 청록색, 연두색, 초록색이 좋습니다. 거실에 관엽식물을 많이 두세요. 토끼띠 출생자도 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을 침실로 쓰세요. 색깔은 연한 초록색, 하늘색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톤의 인테리어가 재물운을 높입니다. 용띠 출생자는 동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책상을 동남쪽에 배치하세요. 색깔은 금색, 황금색, 밝은 노란색이 좋습니다. 거실에 금색 소품을 하나 두세요. 뱀띠 출생자는 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거실이 남향인 집을 선택하세요. 색깔은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이 좋습니다. 현관에 붉은 계열 그림이나 소품을 두세요. 말띠 출생자도 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를 남쪽 벽에 대세요. 색깔은 주황색, 젓갈색, 밝은 빨간색이 좋습니다. 활기찬 색감이 사업운을 높입니다. 양띠 출생자는 남서쪽 방향이 좋습니다. 거실 소파를 남서쪽에 배치하세요. 색깔은 연한 노란색, 아이보리색이 좋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색감이 화목을 가져옵니다. 원숭이띠 출생자는 서쪽 방향이 좋습니다. 창문이 서쪽인 방을 서재나 작업실로 쓰세요. 색깔은 흰색, 은색, 밝은 회색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밝은 인테리어가 재물운을 높입니다. 닭띠 출생자도 서쪽 방향이 좋습니다. 저녁 노을이 보이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색깔은 금색, 흰색, 밝은 노란색이 좋습니다. 반짝이는 소품이 행운을 부릅니다. 개띠 출생자는 북서쪽 방향이 좋습니다. 침실을 북서쪽 방으로 정하세요. 색깔은 흰색, 회색, 연한 파란색이 좋습니다. 차분한 색감이 안정과 재물을 가져옵니다. 돼지띠 출생자는 북쪽 방향이 좋습니다. 책상을 북쪽을 향해 두세요. 색깔은 검정색, 진한 파란색, 보라색이 좋습니다. 깊은 색감이 집중력과 재물운을 높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양 철학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맹신하지 마세요.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띠별 조언은 참고사항입니다.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 집의 첫 번째 공통점.
현관에서 들어섰을 때 시선이 넓게 펼쳐집니다. 현관 정면에 벽이나 가구를 두지 마세요. 빛이나 넓은 공간이 보이게 하세요. 그것이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부자들 집의 두 번째 공통점. 거실 창문이 크고 남향 또는 남동향입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커튼을 얇게 바꾸고 창문 앞을 비우세요. 빛이 들어오면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아이디어가 재물이 됩니다. 부자들 집의 세 번째 공통점. 침대가 문에서 대각선 위치에 있고 머리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자야 다음날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수면이 재물의 씨앗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잘 멉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현관에서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 침실의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구조.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 이것만 피해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띠별 맞춤 배치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느낌입니다. 환경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함이 집중을 만들고, 집중이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재물을 만듭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을 바꿔보세요. 현관을 열어보세요. 거실 커튼을 걷어보세요. 침대를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3개월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의 재물 기운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4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넘치고 가족이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